집 이야기 스페셜 시네마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감독님, 박재훈 감독님 먼저 들어와 주시고요. 유영 배우님, 그리고 스텔라장님, 네, 그리고 윤상숙 작가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각자 너무 짧지 않고 조금 긴 인사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야기 연출한 박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이야기에서 은서 역할을 맡은 유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GV 계속 저번 주에도 하러 돌아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객석이 꽉 차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작가님이 제 음악을 듣고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GV까지 참석하게 된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집 이야기의 기획가 갑보이스 윤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스텔라 장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스텔라 장님을 집 이야기에 모셨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연유로 스텔라 장님께서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윤상숙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예술학교에서 설치 아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리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알고 지내게 된 동생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영화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이 집이야기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배우는 어떤 은서라는 그 캐릭터에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가수는 어떤 곡을 쓸 때 감정이입을 하듯이 저도 시나리오를 쓸 때 한 번은 진철이다, 나는 진철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고쳐가고 또 은서가 됐을 때는 또 은서의 감정이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어가면서 고치는데요. 특히 은서 감정이 이입할 때 스텔라장의 뒷모습이라는 곡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그 곡에 있는 가사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정이입을 할 때 엄청 도움이 됐던 곡이어서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흔쾌히 저희 작은 영화에 힘이 돼주고자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네. 스텔라 장님께서는 혹시 집 이야기, GV 같은 걸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GV에 이제 관객으로 와서 영화를 관람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GV를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GV라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영화를 잘 관람을 하고 뭔가 이런 배경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들으니까 뭔가 영화에 대한 애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숙 작가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맞으면 혹시 와줄 수 있겠냐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나는 뭐 영화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뭐 영화에 음악이 삽입된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와서 얘기하고 가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뒷모습이라는 곡 때문에 이제 영감도 있으셨고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영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 그리고 또 본인께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게 영화 다 보셔서 알겠지만 진철이 바닷가를 보면서 그 인천 어떤 공원에 있는 바닷가를 보면서 뒷모습을 보여준 뒷모습 장면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가는 것을 그 투지폰으로 찍는 장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예전 기억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아빠도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암 선고로 이제 8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또 제가 살갑지 못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집 앞에 걸어가는데 아빠가 혼자 앉아 계신 걸 발견했어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그냥 그게 혼자 아빠가 앉아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좀 너무 보기가 싫어서 얼른 아빠 혼자 거기 앉아서 뭐해 이러고 아빠한테 갔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에도 그 장면이 똑같이 있었고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 장면에 좀 이입을 하면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나눠드렸었던 이 뒷모습, 이 시와 같은 이 싱어송라이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사가 나왔었던 배경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텔라 장님은 어떤 계기로 이 곡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22살 그때쯤에 이제 기숙사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되게 길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상 그 뒷모습이라는 곡에 나오는 그 화자와 부모님이 진짜 100% 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음악 중에 이제 패닉의 정류장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곡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비슷하고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린 곡이고 그래서 뭔가 뒷모습이라는 곡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항상 뭐 곡을 쓸 때마다 또 어떤 곡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저는 막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곡을 쓰거나 이 곡이 이런 내용을 꼭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써지는 대로 쓰고 다 써놓고 보면은 아 이런 곡이 나왔네 이렇게 그냥 좀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 같은 경우도 써놓고 보니까 뭔가 되게 애틋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서에서 지금의 저희 세대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이 공감할 법한 그런 곡이 나왔는데 또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완전히 맞닿아 있냐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숙사 바닥에서 혼자 끄적끄적 거리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영화 속에 진철의 뒷모습, 아버님의 뒷모습, 혹은 아버지의 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간혹 때때로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가령 배우님들께 디렉션을 어떻게 주셨다던가 그때 이제 어떤 공간들과 함께 아버지의 등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그런 어떤 기억,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회식을 하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아버지 뒷모습이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이걸 어떤 톤으로 찍을까에 대한 게 글에는 적혀 있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영화는 시나리오를 제가 읽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마지막에 항상 어떤 음악이 이런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톤을 설명하는 편인데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곡이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뒷모습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톤의 얘기인 거구나. 이런 그 음악을 바로 들으면 어떤 톤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으로 영화를 글을 썼구나.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런 톤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찍을 당시에는 별다른 디렉션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은서의 시선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서가 바라보는 진철의 뒷모습 그거를 뭔가 은서의 시점을 빌려서 조금씩 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은서도 그 우리 시선 안에 들어가게끔 천천히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연기해 주세요 뭐 이런 어떤 감정이에요 라는 설명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지브이를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 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윤상수 작가님께서 시나리오 쓰시고 박재범 감독께서 연출하셨는데요.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쓰시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 사실 제가 한국에 이제 유학생을 하고 귀국을 한 후에 집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는 배경은 제가 집 찾기가 있었고요. 서울에서 너무 집을 찾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이사를 했지. 그래서 저희 영화 첫 번째 대사는 처음 썼을 때부터 몇 번째 집이세요? 라고 묻는 거는 제가 그 카페에서 1번, 2번 순서를 매겨서 제가 살았던 집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나의 연대기 같더라고요. 이사를 했던 이유라든지 했던 그거를 세보니까 제가 24번이나 이사를 했고 지금 25번째 집에서 다행히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집은 뭔가 머물다기보다는 떠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우리 인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떠난다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는 은서가 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집에 머무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본인도 집을 다시 떠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집 자체를 떠난다기보다는 그 유년 시절의 기억, 가족한테 의지했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 그런 걸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떠난다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24번보다 더 많이 이사를 해봤다 라고 하신 분 있으실까요?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없었군요. 네. 혹시 생각하다가 24번 넘는다 그러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상님은 혹시 영화를 제가 초반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쭙거든요. 영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원래 약간 좀 블록버스터 유형의 영화들을 막 찾아서 보러 다니는 타입의 사람인데요. 제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화였다는 게 스스로 되게 칭찬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이런 서정적인 영화들에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최근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집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집을 많이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막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제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뺏기면은 원래 내 집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아쉬워하고 막 그런 모든 심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초반에 이제 그 주인공이 계속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제 키를 넘겨주고 막 그러는 장면들에서 뭔가 제가 그러고 다니던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그린 점도 일단 너무 약간 특히나 그 왜 아까 저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이러면서 작가님한테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라 그런지 그 집에 대한 이 뒤집힌 생각, 그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라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큰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저를 때리는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저도 뭐 그만큼은 이상 안 했는데 전 정말 되게 체제적으로 원룸이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 되게 좋은 오피스텔, 원룸에도 살아봤고 이랬던 은서 같은데 저희는 대부분 또래들은 금액에 따라서 맞춰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이렇게 멈춰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뭐죠? 부동산 그 아저씨가 써 있는 메모 그걸 봤어요. 1000에 얼마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되게 좋은 신문사에서 연봉이 센 은서니까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데 은서는 다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네. 도대체 은서는 어떤 집을 원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고 젊은 관객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위화감 느껴서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그런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감독님.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저희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은서는 어떤 집을 원하는 거냐? 어떤 집을 원하는 거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영 배우님께서도 감독님이 답답하게 해주셨던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왜 은서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또 돈을 헤프게 쓰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을만큼 또 모아놨을 것 같고 그 정도 원룸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있을 거 다 있고 나 같으면 저기 살 것 같은데 은서는 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왜 은서가 대체 원하는 집이 뭐냐 감독님 모른대요.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시는 건가?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조금 더 넓은 집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한 집,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냥 옛날에 살았던 그 집의 추억들이 따뜻하고 다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았을 때. 근데 지금은 은서는 뿔뿔이 가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이 질문이 나오면 제가 사과를 해야 돼서 죄송하다고. 일단 맨 처음에 얘기는 그 은서가 신문사를 다니기 때문에 연봉 같은 것도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으로 얼마만큼의 월세를 낼 수 있고 뭐 돈을 얼마나 모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의 선이 나왔었는데 그 선에서 조금 더 무리하는 정도로 이제 집 리스트를 정하게 됐었고 나중에 혹시나 DVD가 나오게 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서가 원하는 집이라는 걸 아예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큰 창문이 있는 집 아니면 물이 잘 나오는 집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은서 안에 그런 것들의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뭘 원하고
그래서 어떤 집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거에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시작하고 싶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한 단어로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나름대로의 집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면서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하고 싶어서 배우님한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고, 배우님이 약간 뭐지 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얘기를 안 드렸었죠. 네, 실제적으로 20, 30대가 생각하는 집은 정말 이상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그 가게 저축 상태나 이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 원하는 집은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맞고 모르는 게 맞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집을 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스텔라장님께서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지금 되게 신기한 건요, 저희가 강신일 선생님, 강신일 배우님이랑 이렇게 집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부녀 관계,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전 사실 관객님도 되게 젊고 이래서 오늘은 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은 부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30살 은서라는 그 여성이 아버지 또는 가족으로부터 완벽한 정신적 독립을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롯이 다들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구하셨고 포인트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본가에 대중교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중요했고요. 왜냐면 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돌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좀 갈아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본가에 바로 갈 수 있는 교통과, 그리고 좀 차음이 잘 되는 집이었으면 했어요. 이게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는 집에서 작업을 거의 하는데 그 제 본가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진짜 매미 소리가 커요.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매미 소리가 화이트 노이즈로 모든 녹음 파일에 깔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래서 밖에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집에서 이제 작업할 때 내는 소리가 밖으로 너무 많이 새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난방이었어요. 좀 따뜻한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풀어주시네요. 네. 작가님은 지금 그래서 25번째 집, 네, 어떤 집을 구하셔서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비슷해서 놀랐는데 저는 조용한 집을 선호해서, 그리고 인적이 별로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에서는 먼데 그래도 그 핑계로 좀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역에서 가깝거나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고, 또 전집에서 제가 개미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 이유예요. 한 2개월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벌레 안 나온 집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찾는데 이번 집은 이것만 아니면 되겠다 이러면서 또 집을 찾고, 또 살다 보면 그건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마치 행복을 찾는 사람처럼 나한테 맞는 집을 찾는 과정이 되게 닮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집은 없다인 것 같습니다. 이용 배우님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도대체 거기에 나오는 집 중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서라면 전 제주도 집이요. 비싸겠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 특이한 게 공민정 배우가 한 그 친구 집 있잖아요. 그 친구는 보니까 약간 돈도 좀 있고 이런 친구 같은데 그 지하 그 원룸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좀 특별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경란이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경란은 좀 저랑 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란은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오면 뭔가 요리 같은 걸 꼭 해줘서 제 별명이 엄마 내지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오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좀 근데 경란은 실제로 제 친구 이름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잘해줬던 친구고 그리고 뭔가 그런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뭔가 나 갈게 가도 돼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가서 나왔어 이러고 가서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의 안 차려도 되고 있는 걸로 요리해서 먹고 뭐 이런 부담 없는 친구 누구나 다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가 또 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경란이라는 캐릭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없이 남자친구 오니까 당장 가라라고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약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 받아볼게요. 저희가 마이크가 대박. 잠깐만 들어보세요. 순서 정할게요. 앞부터 이렇게 갈게요. 왜냐면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달려가야 돼가지고요. 우선 질문 들어보시고 5명한테만 제가 선물을 드릴 거니까 하나씩 고르세요. 아시죠? 네. 앞부터 할게요. 질문 간단하게. 네, 영화 잘 봤고요. 연기하시는 부분에서 유영 배우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아버님이. 그 부분에서 약간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약간 엄청 빨리 그때 블랙아웃 됐다가 갑자기 진행하는 듯한 걸 좀 보였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격한 감정 같은 게 전체적으로 안 보이고 잔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신 건지 좀 궁금해요. 연출 이도면 감독님, 작가님 두 분 다 얘기하셔도 좋고요. 예. 전 시나리오에는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약간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 편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감독님의 의도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걸 못 견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뭔가를 보여준다보다 보는 관객분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 과하지 않게 하면서 보는 분들이 더 옛날 생각을 하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절제를 했었고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엄마 미자와 언니가 와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편집에서 너무 감정이 뒷부분에 너무 무거워져서 빼게 됐어요. 네,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던 그 집의 공간이 정말 되게 리얼하고 진짜 실제로 사시는 분의 잠깐 양해를 구해가지고 촬영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그 공간이 진짜 호레비 냄새 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섭외하실 때의 비하인드라던가 그 공간을 조금 더 리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갖다 놓으셨다거나 빼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세트를 맨 처음에 지으려고 했어요. 진철의 집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산 때문에 세트는 짓지 못해서 제가 실제 로케이션을 찾다가 이문동 쪽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찾게 됐는데 거기는 실제로 이제 다 이사를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었고 가스, 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빈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촬영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물도 안 나고 전기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되니까 촬영 어떻게 하냐 막 이러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벽에. 그리고 그 흔적들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흔적을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겠지, 여기에서 맥가구가 이렇게 살았겠지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공간이 되게 좋았었고, 그 공간을 되게 살리기 위해서 미술 감독님이 이제 소품을 엄청나게 준비했었어요. 아예 그냥 새로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럭으로 몇 대나 실어 나를 정도로 아예 뭐 진짜 이걸 썼을까 할 정도의 물건들까지 다 이제 채워서 뭐 현실감을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거기 캐릭터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집들은 최근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도어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근데 끝까지 열쇠를 고집하시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앞에 하실게요. 은서 아빠를 닮아서 아빠도 그렇잖아요. 약간 옛 것을 포기 못하고 그냥 성격이 은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아직 어린데 약간 애늙은이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말로 잘 설명 못하겠어. 뭐죠? 성격이 은서 자체가 그 진철과 되게 많이 닮아 있다라는 설정을 가져갔었고, 그러니까 뭐 시대가 바뀌면서 편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편해지는 것들을 당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자기가 썼던 것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오래 쓰는 성격이 아빠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열쇠를 쓰는 것 자체도 아빠에 대한 조금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굳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열쇠가 잃어버렸을 때 결국 아버지와의 끈을 계속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도어락 시대지만 아버지한테 열쇠를 요구하고 계속 그걸 한다는 건 아버지하고의 계속 그런 걸 원하는 은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영화 시작할 이유영 배우님한테 질문인데,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은서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좀 받기 저하고, 또 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하고도 뭐 언니가 뭐 임신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감독님께서 이제 떠나감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아버지 그 병원이 나오면서 아버지 사망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꼭 그렇게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어야 했는지, 저는 그 엔딩에 대한 걸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에 은서가 아버지랑 같이 큰 그러니까 언니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문이 열리는 걸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식으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궁금합니다. 네, 예쁘게 포장돼 있는 영화가 그림도 예쁘고 좀 예쁘게 포장돼 있어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서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서가 제일 늦게 집을 떠난 거거든요. 엄마가 먼저 떠나시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계시고 현재는, 그리고 또 언니도 떠나고 그 아빠랑 은서만 남은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떠나고, 은서는 어린 마음에 아빠 성격 때문에 다 떠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밉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좀 그 미운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엄마가 많이 낯설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빠랑 또 서먹해졌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스텔라장님도 만나자마자 왜 아빠가 죽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아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곁에 있었을 때 몰랐던 것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영화 안에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그 작가님도 시나리오 쓰다가 도중에 도저히 안 죽으면 안 되냐라는 얘기도 할 정도였고 저도 연출하면서 그 강실 선배님한테 애정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엔딩을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잘 떠나보내는 얘기, 그러니까 언젠가 이별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떠나보내는 얘기를 하려면 이제 떠났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을 반드시 그려야 되겠다 영화 안에 라는 생각에 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진철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진철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이 보일 정도로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는데 그 대사 중에서도 집이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거다라는 거라든가 그 집과 네 아버지가 닮았다라는 대사라든가 했을 때 집이 거의 진철의 상징처럼 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철이 열쇠 이제 따는 기사라서 남의 집 대문은 그렇게 잘 따는데 가족들의 마음의 문은 전혀 못 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섬세하게 설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것도 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딸이 타기 전에 옆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 조수석을. 그런 것도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 되게 섬세하신데 남들이 못 알아줘서 답답해하시고 막 그런데 그렇게 캐릭터가 되게 섬세하게 잘 설정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같은데 이 캐릭터에 대한 영감이나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직업이 그 사람을 되게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열쇠 전문가라는 직업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집 공간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철의 캐릭터가 그렇게 좀 하나하나 자리 잡아갔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더 욱하고 좀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가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감독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인물의 톤들이 좀 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 사람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고요.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진철이란 캐릭터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문을 열듯이 자기 가족에게 닫혀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쌓아져 갔어요. 고치는 과정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캐릭터를 딱 정하고 쓰진 않아서 이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영화 보시고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 모르게 하는 굉장히 섬세한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생각해보는 것 같고요. 이효영 배우님도 정말 똑같다, 우리 아빠랑 똑같은 성격이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 어떠셨었는지 캐릭터 궁금합니다. 아빠 성격도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되게 무뚝뚝한 성격이긴 하셨는데 여러모로 이제 영화에서 아빠와 은서가 처한 상황이나 특히 은서가 저랑 똑같았어요. 은서가 좀 표현에 서툴고
네, 표현에 서툴고 좀 아빠와의 관계와 상황이 되게 닮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 일단 먼저 엄청 잘 봤고요. 이제 저는 이유영 배우님이랑 윤상숙 작가님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봤을 때 은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그리고 공민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이 아버지는 과거를 계속 가지고 나아가지만 계속 다른 장소로의 여행 같은 거는 되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으시는 분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자기 방에 창문 하나 내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단절을 하거나 자기 감금의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는 반면 이제 마찬가지로 반지하라는 과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만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어 보이고, 이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남자친구나 애인을 새로 사귀고 그러는 걸 보면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닮았지만 또 되게 상반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은서라는 캐릭터에게 이 둘이 제일 가까운데 과연 어떤 사람으로 그려질지, 아니면은 그 두 사람과 은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경란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뭔가 머물고 떠나고 비우고 채운다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졌어요. 글을 쓸 때. 그래서 경란은 보면은 그 옷방이 원래는 은서가 같이 살았던 방이고, 근데 은서가 떠나고 전 남친이 그 방에 살다가 또 그 남자친구가 떠나고 그 방을 또 옷방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경란이 되게 나쁜 사람같이 보일까 걱정이 되는데, 뭔가 그 떠나는 거를 좀 쿨하게 보내주고 그걸 또 다르게 자기가 채워가는 그런 사람인데, 반대로 진철 아빠는 그 떠난 자리를 그대로 남겨놓는, 어떻게 보면 경란이랑은 조금 다른 공간 채우는 이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은서와의 관계, 그런 대비를 통해서 조금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은서는 경란에는 더 솔직하고 더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비우고 채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더 은서는 더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경란은 제일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은서와는 너무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또 배울 부분이 있는, 그런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친구여서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아빠가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아빠랑 엄마한테 느끼는 그런 답답함을 은서도 아빠한테 느끼고 있는데, 경란이 네가 아빠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그냥 영화를 찍으면서 그 장면을 찍는데 뭔가 뜨끔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우리 아빠랑 엄마를 많이 답답해하는데, 비슷하게 저도 좀 아빠 닮아서 막 고지식한 면도 있고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은서가 아빠를 나중에 이해하는 과정이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다면 아빠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족에 대한 상처나 그리움이 아빠한테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떻게 되셨는지요? 그 스텔라장님은 사실 이유영 배우님은 이 영화 속에 진철이 본인 아버님이랑 되게 성격도 비슷하고 무뚝뚝하고 그러시다고 하셨는데 말수도 없으시고, 근데 스텔라장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사실 굉장히 말씀도 많으시고 되게 상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선. 그러나 어쨌든 부녀 간의 갈등, 조금 통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뭐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항상 되게 가족 간의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저보다도 저한테 더 말을 많이 거시고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런 타입이셨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많다고 말이 잘 통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뭐 엄마 아빠와 소통이 진짜 잘 됐냐 하면은 싸움도 많았고, 그게 이제 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음악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뭐 마찰이 빚어졌었고 그랬었는데, 아까 뭐 그 유영 배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도 아빠랑 똑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전에 그 약간 내가 똑같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엄마 아빠한테서 나는 저런 점은 정말 닮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약간 유전자에 써있는 뭔가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닮아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은 받아들인 상태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좋은 영화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제 그 엄마가 아빠가 집이랑 많이 닮았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시거든요. 그때 든 생각은 이제 그 갑자기 그 역할 이름이 뭐였죠? 그 주인공 이유영 은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서 이제 같은 의미로 자기랑 닮은 집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아버지랑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 엄마 그 새 집을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구경하는 장면에서 너무 이쁜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랑 엄마는 보면 아빠랑 닮은 집인데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호레비 냄새 나는 좀 누가 봐도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이 하느라 그 아버지 대사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혹시 어떤 또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집의 창문 경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창문 하나를 안 뚫고 아직까지도 사는 그 모습, 그리고 가족들이 떠났는데도 그 자리를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냥 감독님이 잘 표현하시는 말로 진철은 돌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모습과 그 집과 그리고 진철이 너무 닮았다고 엄마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의 대사, 엄마의 대사로 이 아빠 닮았다 그 집은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이현 배우님 골라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분? 네, 아니요. 똑 부러지는 그럼 스텔라 장님이 골라보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근데 잘 보이게 하고 계시면. 어디요? 누구요? 어디시? 네네네. 이렇게 하고 계시던 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집들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마음을 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분은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러면 나는 어떤 집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분은 혹시 본인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처음 있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각자 지금 현재 어떤 집인지. 저는 약간 반지하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 네, 현재 상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반지하입니다. 저는 진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제가
어떤 집이냐고요? 저는 마음은 항상 이거 어렵다. 마음이요? 경란 집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 들어간 그 집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25번째 집인데요. 이제 막 물건들이 쌓여서 막 그 공간이 좁아지고 있지만 되게 정들어서 저는 경란집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게도요. 저 위에 엄청 더워요. 밑에 엄청 추우시잖아요 지금. 되게 신기해요. 이게 우리 사는 세상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반지하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 다양한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씩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기억에 남는 질문 하셨던 부분들 해주시면 저 소중한 보도자료라는 거거든요. 기자들만 주는 영화에 대한 엑기스가 들어있는 내용 그런 설명집 같은 건데요. 그거 전달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이 계속 생각나서 그냥 이게 TMI이긴 한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미자의 집을 은서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진철한테 나레이션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집이 미자 집이 아닌 것처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실제로 이제 미자가 결혼식 할 때 처음에 내려갔을 때 제주도 집이 보이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은서의 설명으로 듣는 부분과 매칭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실 정도여서 진짜 그 미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표현하기도 했지만 진철의 상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의 연기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롯이 진철의 그러니까 희망사, 그러니까 꿈꿔왔던 그런 공간들이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미자의 결혼식장에 갔을 때 은서의 제주도 부분을 많이 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뭐라고 정랑이라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실제로 그 진철과 은서가 정랑 앞에 섰을 때 정랑이 이렇게 다 걸려 있으면은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서 어디를 갔다라는 뜻이 되는데 나중에 은서가 말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정랑이 이렇게 하나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서를 통해서 진철이 갔다 왔다인 건지 실제로 들어간 건지 그거를 조금 관객분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넣고 싶었고 은서를 통해서 상상하는 진철의 마음도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아까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잘하셨습니다, 감독님. 네,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GV를 하면서 관객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영화를 제가 촬영한 지는 1년이 됐나? 촬영도 오래전에 했고 사실 많은 걸 알고 찍지도 못했어요. 생각보다 좀 그리고 영화를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조만간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1시간이 정말 짧네요. 네, 얘기 즐거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진철은 죽어야만 했냐 이런 거를 아까 저쪽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아까 그 감독님께서 대답을 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두고두고 약간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격하게 나오는 장면들을 이제 일부러 좀 의도를 가지고 뺐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끝에 장면들이 쭈루루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철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은서가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를 열고서 그 안에 김치를 이제 꺼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그게 뭔가 되게 격하지 않고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떠나보낸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진짜 너무 TMI이긴 한데 저 그 김치 맛이 진짜 궁금했어요. 그 레시피를 근데 원래 뭔가 연관이 있는 레시피인가요? 네. 그 레시피 일러스트가 있는 엽서를 오늘 관객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네. 그거 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요.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나리오 고치면서 들었던 스텔라장의 뒷모습이라는 노래,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은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사 중에 왜 일이 어렵죠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은서 마음 같았거든요.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저는 되게 많이 느끼면서 시나리오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길에 추우신데 따뜻한 음악 들으시면서 뒷모습 한번 들으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인사. 저희 사실 강신희 선생님께서 계시면 저희 영화가 겨울왕국을 녹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곤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 없을까요? 네. 강신 선배님의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진짜 오늘 너무 춥잖아요. 앞으로 더 추워질 거고 저희가 작년에 12월 12일쯤에 촬영 시작해서 한 2월쯤에 끝났었거든요. 진짜 앞으로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손난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선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여성분, 제가 가장 유니크했던 질문,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 맞나요? 어떤 분이시죠? 예. 네. 하고 또 감독님은요? 네, 마지막 질문. 감독님한테 선물 받으시면 되고요. 스텔라장님은 주실까요? 각자의 집 뭐냐고 하셨던 이상숙 작가님. 검은색 폴라티 입으셨던 분, 예, 세 분 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길게 가려고 하니까요. 영화 즐겁게 보셨다고 하면 많은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